저 편하게 해도 되죠? 네. 어, 그냥 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그 연초에 나눴던 이야기예요.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2022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저는 사실 전직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뉴스킨 안에서 그냥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사업한 지 이제 11년이에요. 근데 11년이지만 아직 백만장자도 아니고요. 저는 사업을 잘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정체 기간도 오래 걸렸고, 성장하는 시간이 누구보다 필요했고, 그리고 사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겪어 나가는 과정에서 실수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스킨을 왜 하는지, 그리고 그때그때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20살에 누스킨을 만났고요. 누스킨 사업 해봐야지라고 해서 제품을 쓴 게 아니라 엄마를 통해서 제품을 전달받아서 이 제품 평생 써야지가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누스킨을 할 때 거짓말하지 않아서 좋았고, 제가 거짓말 잘 못하거든요. 거짓말하지 않아서 좋았고, 그리고 이 제품을 누군가한테 전달했을 때 욕먹지 않겠다. 그리고 권리소득이 이해가 됐어요. 그때 당시 제가 누스킨을 몰랐던 20살은 철부지였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부모님한테 용돈을 더 받아서 뜯어볼까. 철없이 그렇게 대학 생활을 했었고, 그 부모님이 주시는 그 용돈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 욕구 충족을 했었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런데 그 중간에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막연한 미래 그리고 답답함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뭔가 멘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 미래를 조금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막연하게 했었던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가 그 막연함이 마음 가운데 계속 있었어요. 음, 근데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었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경험한 게 없다 보니까 뭘 끝까지 뭔가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피아노를 배우는데도 체르니가 들어갈 때쯤인데 그 체르니를 뛰어넘으면서 뭔가 한계를 하나 뛰어넘는 경험을 어릴 때부터 해봐야 되는데, 체르니를 하다가 부모님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만둬. 뭘 하나 하더라도 중간에 자꾸 그만둬. 그 자꾸 중간에 포기하는 습관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다라는 것을 누스킨 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냥 저는 경제적으로 불편한 게 정말 싫었어요. 저는 희망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 한 가지만 있어도 누스키는 성공할 수 있어요. 이 한 가지만. 꿈을 꾸라고 하는데요. 제가 좋은 차가 뭔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좋은 집이 기준이 어떤 건지도 몰랐어요. 그냥 거실과 내 방이 있으면 좋은 집이었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단칸방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세계 지도를 봐도 어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정말 무지한 그냥 백지 상태의 20살짜리 어린 아이였어요. 근데 그런 어린 아이가 뉴스킨이라는 도구와 시스템을 만나서 이 안에서 하나하나 성장한 거예요. 리더 사장님들의 메시지, 그리고 리더 사장님들의 격려, 그리고 사랑, 그리고 기다려줌, 이러한 것들을 시스템 안에서 하나하나 키워주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겨낼 마음이 있고 겪어낼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중간에 희망으로 다가온 뉴스킨이 뭐냐면 일본 컨벤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일본 컨벤션에서 15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한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더 풀어드릴게요. 이때 당시에 제가 일본 컨벤션을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가 뉴스킨을 조금 해봐야겠다, 잘하고 싶다, 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면서 괜찮다, 뉴스킨 사업 하고 싶다. 근데 주변에 이야기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다 다단계야. 부정적인 말, 너가 할 수 있겠어? 이런 말들이 너무 저한테는 큰 화살로 와닿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찰나에 일본 컨벤션을 알게 됐고, 이때 비용이 150만 원이 필요했어요. 21살에 여름방학 때 일본 컨벤션을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니까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가 5개를 얻게 돼요. 파트타임으로.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자요. 하루에 3시간 동안 한 달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50만 원을 모으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언니랑 이 사업을 같이 하면서 언니랑 같이 했으니까 제가 언니한테 한마디 했어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 건데? 그 한마디에 저희 언니가 신용카드를 만들었고 직장인이었어요. 처음 신용카드를 만들었고 같이 뉴스킨 사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 컨벤션을 가는데 한번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두 딸이 새벽 한낮 1시에 트렁크를 끌고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저는 한 달 전부터 대학교에서 뭔가 실습 체험, 저 농대 나왔거든요. 농촌 체험 간다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쳐놓고 저희 언니도 직장에서 어딜 간다고 거짓말을 해놨는데 부모님은 다 아시잖아요.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두 딸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갑자기 사라져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일본에 가 있어요. 실종 신고했더니 일본에 가 있고 전화 통화도 안 받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엄마 아빠가 일본 컨벤션을 가게 된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다녀와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엄마 아빠 나 무릎을 꿇고 저희 아버지가 운동하셨던 분이랑 굉장히 무섭거든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막 손이 가만히 안 있어. 맞을까 봐. 근데 너무나 간절했잖아요. 일본 컨벤션을 제가 보고 온 게 뭐냐면 일본에서 저렇게 젊은 나이에 성공한 저 리더 사장님들이 10년 걸린 거 나 15년, 20년 걸려도 해야겠다였어요. 근데 다녀와서 제가 회원가입이 한 명이라도 된 것도 아니고 뭐 대리점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제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예요. 그 어떤 거절도 내가 받겠다.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간절하게 이야기를 드려요. 엄마 나 정말 잘 살고 싶어요. 엄마 아빠의 노후도 내가 책임지고 싶어요. 저 그냥 장난으로 일본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희 진지한 그 눈빛에 부모님이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셨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막 저질러 보시라는 거예요. 내 확신을 키우기 위한 뭔가 스폰서님이 제안을 해주신 거면 그냥 눈 딱 감고 해보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내 행동이 그 상황을 바꾼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누스킨 하면서 가장 잘한 행동이 일본 컨벤션을 다녀온 거예요. 만약 주변 상황의 두려움 때문에 제가 이걸 하지 않았더라면 누스킨 사업을 내가 결단할 수 있었을까? 대학교를 자퇴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권리소득과 레버러지가 정확하게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경제사분면을 들으면서 단순하게 저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사실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누스킨 보상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사실 스폰서님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세요라고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 거니까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누군가한테 뭘 전달하려고 하기보다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는가를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가셨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의 하루 시간, 여러분은 누스킨 사업을 한다는 게 가문을 바꾼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저는 시작할 때부터 이거였어요. 물론 시작할 때 100만 원 좀 추가 소득 벌어볼까? 물론 괜찮아요.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누스킨 사업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냥 가문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가슴 떨림으로 오셔야 돼요.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라. 내 스폰서는 가문이 바뀌었네. 이게 아니라 이 가문을 바꾸는 확신이 나한테 와야 되거든요. 모두가 성공하고 싶어 한대요. 서울역 앞에 노숙자분께도 전화 물어보면 성공하고 싶다라고 한대요. 근데 그게 강도의 차이가 다르대요.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갖고 계세요, 사장님들은? 한번 제가 계산을 해드려 볼게요. 한 사람이 100살까지 사는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24시간 365일 그리고 100년으로 살한다고 쳤을 때 86만 시간이래요. 그런데 100년을 거의 못 살 수도 있죠. 그러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의 하루 시간은 삼성 직원이 20만 명 정도 되시고 한 사람당 10시간의 노동 시간을 했을 때 삼성 이건희 회장님의 살아계셨을 때 하루 시간은 200만 24시간이에요. 어쩌면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인생을 하루 만에 가질 수 있는 게 이 레버러지예요. 이게 정확하게 이해되셨나요? 바깥에 돈 버는 거 많더라고요. 들어보면 뭐 부동산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몇 억 벌었대. 근데 중요한 건 그건 한 번인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시간의 레버러지가 가져졌냐는 거예요. 저는 파트너들한테 이거 물어보거든요. 만약에 정말 목 좋은 자리에 부모님이 스타벅스 하나를 내준다면 누스킨 사업 하실 건가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겠어요? 스타벅스 하시겠어요? 누스킨 하시겠어요? 전 누스킨이에요. 전 진짜 누스킨이에요. 필요 없어요. 너무나 많은 가치들이 누스킨에 있다는 걸 너무나 알아버렸어요. 거기에 지금 함께하는 이 팀은 없잖아요. 내가 스타벅스를 한다고 해서 나와 함께 내 성공을 바라주는 팀은 없잖아요. 다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스타벅스를 하면. 그리고 시간의 레버러지는 없죠. 항상 거기에 얽매여 있겠죠. 근데 누스킨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권리소득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정말 나와 평생 함께하는 나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라주는 함께하는 팀이 생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한테 레버러지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하루에 200만 24시간이지만 이게 1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고 몇십 년이 쌓였을 때 이 레버러지는 그래서 가문이 바뀌는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뉴스킨 사업은 이러한 일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고 이걸 아는 분은요. 태도가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그걸 아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제가. 밖에서 데몬을 하고 싶은데 데몬할 사람이 없어요. 21살짜리가 데몬할 사람이 당연히 친구들한테 데몬하면 인앤서 하나도 안 나가는 거예요. 엄마가 사다 주니까. 아, 근데 어떻게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도 엄마가 사다 주는 거 쓰고 있어. 이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누군가가 나에게 뉴스킨과 보상을 물어보면 내가 그 누구보다 정말 정확하게 잘 알려주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강의를 하루에 정말 3-4개씩 5개씩 들었던 것 같아요. 모닝스쿨을 만약에 듣게 되면 서울에서 모닝스쿨을 듣게 되면 그거를 녹음했다가 처음에는 강사의 눈을 보고 집중해서 듣고 녹음한 것을 집에 와서 또 적으면서 듣고 막 엄청나게 막 했어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전단지 돌리고 반드시 이긴다. 뭐 지독하게 규칙을 지켜라. 막 하고 싶으니까 막 이거를 적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 일단 한번 해봐. 자신감은 훈련을 반복한 사람이다. 꿈을 키워라. 복장을 세련되게 미소 짓고 친절하게 막 22살, 21살에 이걸 적는 거예요. 사업에 필요한 준비물을 갖춰라. 제품에 대해 배워라. 저는 21살에 제 인맥들이 다 걸러졌어요. 제 사람과 아닌 사람이 다 걸러졌어요. 친구들한테 다 전달을 했는데 친구들 중에 2명이 저한테 따로 전화가 온 거예요. 성결아, 너 무슨 일 하는 거야? 왜 주변에서 네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나는 너한테 직접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전화했어 라는 친구가 2명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뒤에서. 근데 한편으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 사람들 탓만 하는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이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걸 알게 됐어요. 아, 저 사람 왜 저래만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에 학교 생활을 정말 성실하게 잘하고 친구들을 위하는 마음이 크고 친구들에게 섬기고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는 아이였다면 그 리더십이 뭔가 나를 따르라라는 게 아니라 정말 친구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리더십의 마음을 가진 친구였다면 한 번쯤은 제가 하는 뉴스킨이 궁금하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보상만큼은 철저하게 공부했습니다. 제가 22살 말, 23살 초반에 루비가 됐거든요. 그때 루비였을 때 1대 5레그 중에 한 레그가 제 친구였고 나머지는 다 40대, 50대였어요. 30대 후반, 40대, 50대였어요. 나이가 어려서 나이 많은 분들을 리크루팅 못해? 그거는 본인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젊은 친구들을 리크루팅 못해? 그것 또한 한계예요.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40대, 50대 언니들을 멘토로 생각할 수 있고 멘토가 필요로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이 보상을 한 80번, 100번을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가 물어보면 철저하게 알려줘야지. 지우고 연습하고 지우고 연습하고. 혹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누군가가 벤츠를 끌고 제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저한테 좀 네트워크 비즈니스 뉴스킨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 있으신가요? 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여기 한번 잠깐 앉아보시겠어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어떤 것이 궁금하세요? 비교하고 있는 회사 있으세요? 자연스럽게 Q&A하고 보상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 아니면 화장실 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스폰서님한테 전화하실 건가요? 내가 만약에 후자라면 그룹은 절대 크지 않아요. 어쩌다 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존경은 못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알게 됐어요. 내가 정말로 존경받는 리더가 되려면 역량을 키우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됐고 이것을 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저는 파트너 사무실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장님, 쉐어 빌드 리드 보상을 자유자재로 정말 가지고 놀 수 있나요? 이것을 가지고 놀 수 있다면 사실 스폰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못하면
그룹을 키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람을 담아낼 수가 없겠던데요. 사람을 만나고는, 제 파트너 사람들 보면 만나고는 다녀요. 후원을 하긴 하는데 결정적인 타이밍에 이걸 못 풀어주기 때문에 방판 영업으로 생각하고 잠깐은 시도했다가 불이 꺼지더라고요. 쉐어 빌드, 사장님들 혹시 40% 구간 받고 싶어서 사업하신 분 계세요? 전 아니었어요. 6대까지 5%의 로얄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건데 자꾸 바깥에서는 6% 받을 수 있어, 40% 받을 수 있어 라고만 이야기해요. 결국은 본질은 6대까지 5% 보상이잖아요.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연습했는가 안 했는가, 간절하면 변화하더라고요. 제가 파트너 사장님을 후원하러 다닐 때 차에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노래를 처음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차에서. 지금도 혹시 차에 음악 나온다, 아직 몰입이 안 되신 거예요? 강의가 나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저는 강의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파트너생 후원 다니는데 제가 음악이 나오길래 사장님 혹시 이 음악 있어요? 이 음악 좀 한번 틀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음악이 다 2010년도 음악이었어요. 저는 2010년도부터 최근까지 어떤 가요가 나왔는지, 아이돌이 누가 요즘에 예쁜지, 뭐 인기가 많은지, 드라마는 뭘 하는지를 몰라요. 영화관을 가본 게 10번 미만일 거예요. 10번 안 돼요. 시리즈 영화 같은 것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놀러 가본 건 당연히 없어요. 근데 저는요, 그게 내가 막 억지로 누스킨 해야 되니까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요. 누스킨 하는 게 너무 재밌던데요? 막 새벽 1시, 2시까지 사람 만나야 되고 누가 밤이라도 부르면 달려나가는 게 행복하고 영화 보는 시간보다 명단 정리하고 강의 듣는 게 너무 재밌던데요? 왜요? 내 거니까요. 내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김연아 선수가 은퇴할 시점에 기자가 질문을 해요. 김연아 선수 은퇴하시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라는 그 질문에 답변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 떡볶이 먹을 거예요. 여러분, 20대인데 은퇴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떡볶이 먹는 거래요. 지금 당장 배민에 전화해서 우리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든 성공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본인이 지금 당장의 만족을 뒤로 미루는 훈련을 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누스키 통해서 알게 됐어요. 한번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이야기를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모든 공식은 비슷해요. 본인의 만족을 뒤로 밀었고요.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걸 잡생각을 다 버려요. 오로지 목표만 생각하고 앞으로 돌진해요. 그것을 알게 됐어요. 김연아 선수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체중 관리를 위해서 음식 조절을 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7살인데 먹고 싶은 거 절제 못 하거든요.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붕어빵 사달라고 끝까지 이야기하는 애예요. 근데 저 나이 때부터 절제를 했다는 걸 듣고 와, 모든 성공엔 대가지불이 있는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저는 그냥 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뉴스킹이 너무 재밌어요. 간절하면 변화해요. 공부 잘했냐고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학교를 빠져나갈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조퇴를 할까 선생님한테 거짓말했던 아이였고 책을 읽지 않았고 항상 TV는 내 친구, 항상 테레비만 봤던 친구예요. 근데 시크릿 가든 이후로 거의 본 드라마가 거의 없어요. 시크릿 가든이 2010년도에 나왔거든요. 간절하면 변화해요. 간절하잖아요? 찔끔찔끔 변화하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변화해요. 여러분 2022년도에 어떤 걸 변화하실 거예요? 어떤 걸 단호하게 절제하실 건가요? 할 거 하면서 누스킨 하더라고요. 제 파트너 사장님들은 놀러 다니고 파트너들한테는 이야기 못하지만 여기서는 이야기. 놀러 다니고 다 놀러 다니면서 네일 케어 다 받으면서 하더라고요. 세상에 누스킨 전화 받는데 네일 케어를 받아요. 내가 와 네일 손 이쁘다. 여유롭나 보다.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죠. 커피 사 먹을 거 다 사 먹어 가면서 하더라고요. 와 여유롭나 봐요. 우리가 그렇게 배우는 이유는 영향력을 받고 영향력을 주는 사업자가 되어지면서 시스템 안에서 변화하려고 한 발 떼는 노력을 결국은 행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주어진 2년간의 훈련의 시간이 너무나 감사해요. 만약에 뉴스킨을 포기했더라면 이런 게 정말 실패 사례고 창피한 일들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재밌는 추억이거든요. 시청에서 신고도 많이 당해봤고요. 산후조리원이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사업을 했을 때 여수에서 산후조리원이 지금은 아무나 못 들어가지만 여수에서 산후조리원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었어요.
양쪽에 각각 8개씩 16개의 방이 있었고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보낸 마사지사처럼 위장을 해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어떤 형제라인 사장님이 여기서 고객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막 한 거예요, 무작정. 근데 제가 그 산후조리원은 거의 2주 동안 계시잖아요. 2주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갔죠. 왜냐면 그 사람을 또 만나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한 명이 만나졌어요. 한 명이 이낸서랑 정거멀즈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낸서랑 정거멀즈가 들어간 그 언니로부터 소개받고 6대까지 그 언니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그 언니로부터 매달 뜨는 포인트가 1200포인트였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언니가 그 산후조리원에서 처음 대문 받을 때 이거 우리 동생 소개해주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동생을 2년 반 만에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동생이 지금 사업해요. 대박이죠. 그리고 전단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수가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 많은 곳을 가서 내가 한번 사람을 만나볼 수 있을까? 저녁에 사람이 많더라. 그래서 술집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렸는데 하지 마세요. 나이트 찌라시로 알더라고요. 나이트 찌라시로 알아서 내 돈인데 이거 내 피 같은 돈인데 이거 다시 주워가지고 가져갔거든요. 러닝큐 막 한참 또 러닝큐 한다고 해서 러닝큐도 해보고 막 여름인데 겨울 신발 살 돈이 없으니까 겨울 신발 신고 다니면서 막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도 창피하지가 않았어요. 왜? 내 성공 스토리가 될 거니까. 너무 나중에 강의할 때 써야지 막 이러면서 했어요. 전국을 다녔어요. 차가 없다 보니까 제가 차 없이 2년 반을 다녔거든요. 차 없이 2년 반 다녔는데 누스킨 커미션으로 제가 처음으로 중고차를 샀잖아요. 커미션으로 제 스스로 전국을 다녔어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이것을 전국을 다녔고 대문할 사람이 없으니까 길가에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제 인사 나누는 할머니들한테 대문하는데 할머니들이 돈이 없으세요. 제품을 안 사줘. 좋다고만 하고 제품을 안 사. 그리고 태풍 콜드 또 어떤 생각이냐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저를 안 만나주니까 제가 찾아가야 되는데 자꾸 손님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손님 없을 때 갈 수 있을까? 근데 그때 마치 여름에 태풍이 불었는데 그래 태풍 불 때는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겠다. 그럼 내가 가면 나를 만나주지 않을까? 해서 태풍 불 때 갔는데 싫어하시더라고요. 우산에 빗물 찌찌 끌고 온다고. 그래서 나가란 소리도 듣고 또 파라솔 콜드도 해보고 또 어떤 리더 사장님이 콜드를 했는데 부자들을 좀 만나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콜드를 했냐면 백화점에 부자들이 많겠다 해가지고 백화점에서 이렇게 외제차 번호 이렇게 따가지고 관리 요원 눈 피해가지고 이렇게 막 또 카카오 스토리 친구 맺어가지고 소비자를 만들려고 노력해보고 여기서 성과가 난 건 한 두세 건밖에 없어요. 전단지를 돌렸는데 1년 반 뒤에 그 전단지를 보고 전화 온 사람. 그러니까 성과는 한두 건, 세네 건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고민하고 뭐라도 해본 제 행동이, 제 훈련의 시간들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지금 당장 내가 하는 그 행동들이 지금 당장의 성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담아내기 위한 내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성공할 거니까. 만삭 때 임신하면 막 다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임신 초기에 뭐 뛰지 마, 뭐 잠을 많이 자줘야 돼, 막 운전하지 마. 근데 저는 팀멜리트 갈 때 만삭 임신이었고 제일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첫 팀멜리트를 도전할 때 신발이 단화를 신어야 되는데 제가 발이 띵띵 부어가지고 단화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샌들을 신고 다녔고 만삭에 막 1년 반 동안 제가 차를 탄 키로수가 10만이 넘더라고요. 1년 반 동안 10만이 넘었어요. 택시냐고. 그래서 차를 팔았어요. 거의 차에서 잠을 잤어요. 한 새벽 1시, 2시에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 그냥 씻자마자 바로 자고 다음날 6시부터 아침에 나가고 그게 만삭 때까지. 첫째. 그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사실 목표가 있으면 얼마나 무섭냐면요. 행동이 이 고객이랑 밥을 먹다가 내 딸이 다리가 부어가지고 아파하던데 언니 따님 학교 어디예요? 밥 먹다가 여기 근처에 차로 한 15분 걸리는데 그럼 밥 먹고 언니 갑시다. 제가 갈바닉 따님 해줄게요. 해가지고 그 딸 갈바닉 해주려고 점심시간 맞춰서 학교를 가서 그 핸드폰을 담임 선생님한테 수거를 하니까 딸을 못 찾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전교생한테 그 딸을 물어보러 다녀요. 그래서 그 딸을 찾아가지고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와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딸 갈바닉 다리를 해줘요. 그 만삭의 몸으로. 근데 그러면서 그 이모가 감동을 받아서 TR 결제하고 대리점이
사업을 알아보게 되고 막 그런 과정들이 저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 뭔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누스킨 안에서 그걸 다 한 거예요. 누스킨 안에서. 근데 제가 카운셀링을 파트너 사임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나이가 중요하지 않은 게 내 나이가 그러니까 40이 되고 50이 돼도 뭔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분은 이러한 경험을 몰라요. 뉴스킨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20대여도 뭔가 바깥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해보잖아요. 잡초 같은 삶을 살아온 친구는 이 안에서 거침없이 해나가는 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여기 안에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40대지만 제 파트너님 40대지만 너무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왔는데 사장님 우리 다른 인생 살아봐요. 정말 멋지게 해보지 않았던 경험들을 그냥 내가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았다 생각하고 거절도 많이 받아보고 그렇게 단단한 삶을 다시 한번 살아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 제가 웰스 맥스 마이저로 티메리트가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2017년도에 벨로시티 보상이 저한테 왔고 벨로시티 보상으로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근데 저는 뭐예요? 웰스 맥스 마이저로 티메리트가 됐어요. 15레그를 제 1대만 생각하고 발로 뛰었던 사람이에요. 2대, 3대, 4대, 5대, 6대를 어떻게 후원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부끄럽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마음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몰랐고 그냥 내가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잘 따라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철저히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그 어느 부분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걸 알게 됐어요. 완전히 체질 개선이 필요했었고 벨로시티로 갈 거면 결국은 벨로시티로 가야 나한테도 유리하고 내 파트너한테도 유리한데 이건 체질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럼 나 뭐부터 바뀌어야 되지? 나 혼자 뛰는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협업이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의리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파트너가 스폰서를 향하는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스폰서도 파트너에 향한 마음이 사실은 웰스 맥스 마이저라도 스폰서는 파트너에 대한 향한 마음은 똑같아요. 이 파트너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니까. 근데 벨로시티는 무언가 파트너가 스폰서를 향한 마음이 뭔가 특별한 마음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스폰서로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스폰서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냉정하게 봤을 때 아니란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팀메리트를 진행할 때 사장님 저 갔다 올게요 하는데 3대 파트너 사장님, 4대 파트너 사장님이 센터에서 미팅을 준비하고 있는데 초기인 거예요.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 나는 내 걸 해야 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 스쳐지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때 그 과정 중에 행정적인 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기에는 한 방향이 안 돼요. 사람끼리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협업을 요청했고 스폰서인 제가 먼저 협업을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그 협업을 순종해준 파트너 사장님 한 명과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한테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웰스에서 벨로시티로 팀 엘리트가 되는 과정까지. 그러면서 참 이게 재밌는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스폰서가 알아서 해주겠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99%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1%를 스폰서가 해주는 거거든요. 바라기만 하시면 안 돼요. 도와줄만 해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못해주는 스폰서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게 서운한 파트너들은 한도 끝도 없이 서운하더라고요. 서운한 파트너들은 뭘 해줘도 서운해해요. 근데 뭔가 뭘 챙겨주지 못했고 뭔가 잘 해주지 못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후원하고 있는 일대 파트너 사장님한테 제가 만삭 때 최근 임신 6개월, 7개월 때 후원이 되고 독립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출산하고 이렇게 아이를 케어하는 과정까지 제가 뭐 도와준 게 많이 없어요. 근데 그 파트너는 저한테 서운하다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스폰서님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떻게든 뭐든 해주려고 하고 챙겨주려고 하는 파트너가 있는데 그 파트너는 항상 서운하대요. 항상 원망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진짜 성장을 못해요. 그런 파트너가. 정말 냉정하지만. 이건 제가 2021년도 조직 성장 그래프에 저희 팀에 저의 조직 성장 그래프거든요. 정말 창피하지 않나요? 정체기간 봐보세요. 정체기간. 성장 없는 이 기간.
제가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저 11년 사업했는데요. 석세스 트립도 매년 못 갔어요. 진짜 못한 사람이었어요. 목표가 뭔지,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이뤄야 되는지 몰랐고, 행정적인 것도 많이 몰랐고, 진짜 부족했는데, 제가 벨로시티가 전환이 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 먹은 게 시작이 돼서 협업이 시작되면서 제가 올해 이렇게 성장했대요. 어카운트 매니저님이 저한테 이 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성장 없는 이 기간 보이세요? 근데 저는 혹시나 2021년도에 저와 같이 이렇게 성과적인 부분이 뭔가 드러나지 않아서 내적 성장만 하고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 저는 희망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반드시 농축된 에너지는 터진다예요. 저는 지금도 아직도 성장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2022년도 정말 몰입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 농축된 에너지가 결국은 터지게 한다를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이 기간 때 나의 타이밍은 올 거야. 나 무조건 성장할 거야. 그런데 내 타이밍이 올 때 나는 뭘 준비해야 되지? 나 뭐 해야 되지? 나한테 무조건 기회가 올 거야. 나 그 기회 꼭 잡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 3년, 4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제가 해보니까 우리는 결국은 팀 엘리트가 돼요.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한 결국은 팀 엘리트가 된다니까요. 우리는 팀 엘리트가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팀 엘리트가 한 분 한 분 다 되실 거예요. 믿으세요? 사장님들? 된다니까요. 그 되는데 늘어지게 할 거냐, 빨리 단기간에 해가지고 할 거냐. 제가 100만 장자를 단기간에 하신 분들을 분석해 봤는데 이분들은 그거를 계산하고 하셨더라고요. 계산을 하고 팀 메리트를 언제까지 할 건지, EBA를 언제까지 할 건지를 계산하고 그 뒤를 플랜을 완전히 펼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숫자에 너무 약하다 보니까 늘어지게 저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볼게요. 우리가 팀 멜리트 되기 전까지 1대부터 6대까지 몇 퍼센트 주죠? 5% 주죠. 그러면 잠시만요. 100명의 조직이 있다고 치면 약 2천만 원의 소득이 들어와요. 권리소득으로. 이것도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팀 엘리트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대부터 6대까지 아니 3대부터 6대까지 3, 4, 5, 3, 4, 3, 4, 5, 6인가? 3, 4, 5, 6 2, 3, 4, 5, 6 2, 3, 4, 5, 6이 그 3, 4, 5, 6이다. 3, 4, 5, 6이 5%가 아니라 15%를 줘요. 한 대리점당 2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똑같이 조직 100명이면 팀 엘리트 15% 구간에서 들어오는 소득은 6천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100만 장자가 되거나 이 그 성장 그래프가 이렇게 솟아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인 걸 알게 됐어요. 아, 너무 떨리지 않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들. 내가 팀 엘리트 되기 전까지 지금 내가 겪는 과정들이 막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나같지 않고 뭔가 답답하고 근데 사장님들 팀 엘리트 같은 이후에 조직을 만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5% 구간에서 만든 조직이 어려울까요? 15%된 구간에서 만든 조직이 어려울까요? 내 마음가짐이. 훨씬 쉬워요, 15%가. 5%대는 이거랑 똑같아요. 자식이 많은데 첫째 자식 키우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금 셋째를 키우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너무 순해요. 근데 순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아이의 패턴을 읽어요. 아, 밥 먹었네? 좀 놀다가 지금 찡찡거리는 게 잠이 오는 거구나. 기저귀가 불편한가? 이것을 이성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이 키울 때는 왜 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우니까 그냥 밥만 계속 줬어요. 우유만. 그러니까 배앓이가 심하게 했던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요. 첫째 아이 키우는데. 근데 셋째 아이 키우는 건 너무 쉬워요. 이런 것처럼 15%를 만들 때는 사장님 신나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15% 파트너가 있어요. 근데 1대 2대가 있는데 그 파트너 사장님이 만 GV를 해요. 거기에 만 오비가 뜨거든요. 원래 만 오비면요 59만 원이 들어옵니다. 근데 15% 구간에 만 GV는요 177만 원이 들어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59만 원 받고 싶으세요? 177만 원 받고 싶으세요? 똑같은 노력이 들어가는데. 근데 15%할 때 제가 너무 쉽게 지금 이 사람들 후원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 사람의 패턴을 읽고 있으니까. 이 시기가 되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이 시기가 되면 뭔가 매출은 잘했는데 뭔가 재구매가 되지 않은 소비자들이 생기니까 고민되겠구나. 이러한 패턴을 읽다 보니까 그때그때 제가 안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세요. 팀 엘리트가 돼야 되는 이유는
그냥 티메리트 돼서 좋다. 이게 아니라 15%의 구간을 내가 조직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올해 꿈꾸거든요. LT 라인 15%의 두 레그를 더 만들 거예요. 또 새로운 판을 짤 거예요. 뉴스킨의 성장 곡선이래요. 우리는 결국은 이러한 성장 곡선이 되는데 혹시 믿으세요, 사장님들? 이 곡선을 저는 믿었다니까요. 내가 지금 이러한 아래쪽에 정체 곡선이야. 성장하고 있어. 나 무조건 터질 거야. 한순간에 조직이 레버리지가 일어날 거야. 이걸 믿으세요?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곡선 안에 되게 굉장히 쉽게 성공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곡선을 확대해 보잖아요, 사장님들. 이래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요동을 치죠. 소비자가 주문했다가 반품했다가 명했다가 좋아했다가 파트너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했다가 갑자기 전화 안 받다가 이러한 것들을 수십 번을 겪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겪는다니까요. 사람들을 담아내는 과정에 다 겪는데 근데 결국은 멀리서 봤을 때 뉴스킨은 이렇게 성장한다고요. 근데 이 끝점을 아는 사람들, 끝점을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이 그냥 실패하는 상황들이 아니고 낙심하는 상황들이 아닌데 그냥 성장하는 과정인데 이 끝점을 모르니까 자꾸 여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작은 자갈에 넘어지고. 그 무엇보다 전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장님 저 이래서 힘들고요. 막 이래서 힘들고요. 막 저래서 힘들고요. 그 전에 원하는가? 사장님들 진짜 원하세요? 2022년도 성장을 정말 원하세요? 사장님, 저는 이 사람이 TR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최근 신규 파트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자꾸 막 이러이러한 얘기하고 같은 말 반복하고 막 자꾸 저한테 막 싫은 소리 하고 TR을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대요. 우리는 한 명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파트너 사장님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렇게 내 사람만, 내 원하는 이 월급 100만 원만 이렇게 한정 짓고 있는 삶을 살다가 뉴스킨 하니까 어때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그릇이 커지면서 결국은 수입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냐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사장 진짜 원하세요? 뉴스킨으로 사장이 정말 리더 된다고 결단했는데 정말 원하세요? 리더 되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되면 좋지. 이세요? 아니면 안 되면 안 해. 나 진짜 올해 성장해야 돼. 나 미칠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이세요? 잠이 안 오거든요, 잠이. 그러면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결단하세요. 벌써 1월이 지나가고요. 2월 달에 설 지나면요. 2월 중순 오고요. 벌써 3월 옵니다. 그럼 석세스 트립을 목표를 했다. 그러면 지금 카운트 들어가가지고 마감해서 빨리 1, 2, 3, 4 혹은 2, 3, 4, 5, 3, 4, 5, 6 이때 마감 카운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후에 나와 함께 가는 파트너를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그냥 해보자 하다가 가잖아요. 그럼 또 결국은 7월, 8월이 오고요. 닥치는 대로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 만난 명단이 없기 때문에 또 사람들한테 뭔가 밀어붙이는 상황이 생기고 뭔가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조급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누구를 컨택해야 되고 어떻게 만나야 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확장시켜야 되고 그거를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LOI는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LOI가 들어가려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제품이 들어가야 되고 언제 만나야 되는지 그럼 내가 언제 연락을 해야 되고 명단 정리는 언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역순으로 한번 가보세요. 리더가 되기로 결단하시고요. 성장을 기꺼이 해내기로 결단하세요. 제가 알게 됐어요. 수많은 말을 많이 해도 변하지 않는 건 강력히 원하지 않거나 아직은 편안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이거였어요. 지금 편안한 거예요. 굳이 누스킨이 아니어도 이 상황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사장님들 어떠세요? 결단하셨나요? 전 너무나 강력히 원하거든요. 그리고 아직 편안하지 않아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일도 미팅 3건이 잡혀있고, 그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날 미팅 2건이 잡혀있고, 계속 미팅을 잡아놨어요. 제가 지금 셋째 돌봄 선생님이 오세요. 오늘 돌봄 선생님 TR 챌린지 예약했어요.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뭐든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돌봄 선생님이 일하신 지 오래됐냐? 아니요. 한 달도 안 되셨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오늘 챌린지 예약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운동 제가 같이 가르쳐드리고 교회 명단 나왔고요. 딸 이사업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나왔어요. 사장님들 어떠세요? 내가 원하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행동은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행동이에요. 뭐라도 하려고 하는 행동. 내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행동. 셋째 키우고 있으니까 행동이 제한될 거야. 아니요. 다 할 수 있어요. 줌 미팅. 저는 아이를 케어하는 5시부터 8시, 8시 반까지는 딱 재우고요. 그 이후부터 미팅 계속해요. 새벽 1시고 2시까지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 잠을 한 4시간, 3시간, 5시간 자더라도 그리고 나서 아침 7시에 일어나 6시 반에 일어나서 애들 챙겨놓고 챙길 거 준비해놓고 모닝스쿨 듣고 아침 시스템 강의 듣고 애들 보내놓고 집에 와서 또 시스템 하고 아니 밖에 나가서 미팅하고 다 해요. 행동은 내가 제안하는 거예요. 저희 셋 키웁니다. 셋. 다 할 수 있더라고요. 뉴스키는 이런 일이에요. 100번째 조개를 까면 진주가 나와요. 이거를 믿으세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데 100번째 조개를 까면 진주가 없을 거야. 100번째 조개를 까면 진주가 무조건 있어. 이거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행동과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거를 믿는 사람은 50번째 조개를 깠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아싸, 50번 남았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해야지. 조개를 깔 때 손가락에 난 피투성이가 보일까요? 불평불만할 시간이 있을까요? 목표가 있고 성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요,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불평불만할 생각을 할 시간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해야 되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조개를 까는 행동은 다 해요. 그러니까 데몬하고 보상하고 사람 만나고 뉴스킨 전하는 행동은 다 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하면서도 될까? 아, 오늘도 이랬네. 오늘도 공쳤네. 오늘도 매출이 안 일어났네. 아, 언제 되는 거야? 50번째 조개를 깠을 때 내 손에 피난 것 좀 봐. 어떡해?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믿는 사람은 99번째 조개를 깠을 때 아싸 한 번 남았다. 나 정말 잘 해냈다. 100번째까지 잘해왔다. 100번째 조개를 까서 진주를 얻고요. 믿지 못한 사람은 99번 조개 때 포기를 해요. 가장 낙심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성공은 가까이에 있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에 포기한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진주를 믿고 계세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저희 팀에. 제가 아무리 뭘 복제하려고 해도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11년 전부터 계속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탱코어. 이것밖에 없어요. 복제할 건.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탱코어도 직장인처럼 탱코어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군가한테 STP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데몬 하나를 더 할까? 어떻게 하면 양자 추정을 한 번 더 할까? 어떻게 하면 고객 관리를 더 할까? 그냥 습관적으로 직장인처럼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고민하고 더 할까? 제가 4대 파트너 사장님을 후원하러 갔어요. 근데 그 파트너 사장님 후원하면서 그분이 직장 생활 16년을 하시다가 자영업 2개를 오픈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랑 막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아, 그럼 언니 직장 생활 16년도 하신 것도 진짜 너무 대단하신데 직장 생활 하시다가 자영업으로 옮겨와서 배운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그 질문에 그분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냥 얻어지는 건 없다. 직장 생활 할 때는요, 당연했대요. 내가 이만큼 일하니까 이만큼 들어와야지. 당연한 거지. 그리고 쉬는 것도 당연한 거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원장님은 왜 저래? 왜 이렇게 안 해줘? 바라기만 했대요. 당연했고 바라기만 했는데 내가 자영업을 해보니 원장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당연한 건 없고 그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한 8천만 원 이상 투자했거든요. 근데 당연한 건 없고 직원들이 퇴근하기 전까지 기다려주는 사장님이시고 그 직원들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 잘해줄까 고민하고 내 매출도 신경 써야 되고 내 매장도 신경 써야 되고 나가는 월세도 신경 써야 되고 모든 걸 다 신경 쓰면서 직원들이 잘 되는 것까지 고민해야 돼요. 그냥 얻어지는 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근데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누스킨에 8천만 원 투자한 거 없거든요. 제 제품 먹고 바르는 생필품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 8천만 원 투자해서 겪어낸 그분과 대화가 통한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누스킨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면 바깥 사회생활에서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투자하고 노력하고 밤새 고민하고 그러한 분들과 대화가 되는 사람으로 누스킨 안에서 성장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무투자로. 투자금 없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근데 그 근간에 할 수 있는 게 이거 하라는 거예요. 탱코어. 1,000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1억 투자하지 마시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탱코어. 그리고 하루 3방. 하루 5방도 괜찮아요. 하루 5방, 6방, 7방도 괜찮은데요. 하루 3방.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보세요. 그냥 생산직이다라고 생각하고 누스킨 전달하는 게 두려워. 누스킨 하라고 누가 그랬나요? 누스킨 전달할 생각하지 마시고 파마넥스 전달할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 설명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만나보세요. 그냥 차 마시고 그냥 밥 먹고 얼굴 도장 찍고 그냥 이야기 나누러 다녀보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결국은 누스킨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는데 자꾸 미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먼저 만나보세요. 그리고 하루의 감사 일기로 마무리해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풍요롭다고. 제가 성장한 걸 느낀 게 뭐냐면 과거에 감사일기를 똑같이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근데 그 감사일기를 적을 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억지로 쥐어짜서 감사하는 거 3개를 적었거든요. 감사할 게 없어가지고 늦긴 하면서도. 근데 지금은요. 감사할 게 10가지가 넘어요. 하루를 별탈 없이 보낸 것도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냥 돌봄 선생님,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쉐이크를 하루에 2번, 3번 아이들하고 저희가 하루에 쉐이크가 5포가 사라지더라고요. 기본 3포, 5포가 하루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3일에 한 박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환경에 너무 감사하고 막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너무 풍요로워지더라고요. 한번 쥐어짜서라도 감사일기를 적어보세요.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성장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하고 계시죠, 여러분? 100% 자사 제품을 애용한다. 그냥 사용이 아니고 애용이에요. 제가 잘못 적었어요. 애용이에요. 사랑하느냐. 미친 듯이 어떤 신념을 말씀드린 저희 그룹장님이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우셨는데 과거에 사업하실 때 치약 살 돈도 없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디바로 양치질하고요. 바디바로 머리 감고 바디바로 세수하고 바디바로 빨래했대요. 이런 신념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나 제품 살 돈 없는데 그래서 그냥 타사 치약 쓰려고. 제품 살 돈 없어서 타사 샴푸 쓰려고요. 이런 거 말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스킨만 써야지라는 그 신념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있거든요. 제품에 대한 신념. 써본 적이 없어요. 다른 거를.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사업 계획을 보여준다. 최소한이에요, 여러분. 이 글 읽고 그래 일주일에 한 번만 보여줘야지가 아니라 최소한이에요. 최소한의 15명 매니아 고객을 갖는다. 내가 지금 3,000포인트, 4,000포인트가 허덕거린다. 그러면 그것부터 뛰어넘어 보세요. EBP 할 생각도 중요하지만 내가 매출에 대한 허들을 넘어보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내가 만 GV에 대한 허들을 넘어보잖아요. 그러면 EBP가 자동으로 돼요. 그 매출에 내 식당에 단골 고객이 많아야 내 식당을 프랜차이즈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일단 내 식당, 내 매장에, 누스킨의 매장에, 나의 매장에 고객이 많아지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단골 고객. 뭐든 해보세요. 하루에 20분간 추천받은 책을 읽는다. 원종탁 사장님께서 추천해준 책을 읽으세요. 사장님들의 생각으로 그냥 소설책 이런 거 읽지 마시고 추천받은 책을 읽는다. 스폰서로부터 추천받은 테이프를 듣는다. 모든 모임에 참가한다. 그리고 팀워크를 배운다. 스폰서님 왜 자꾸 이렇게 시간을 뒤바꾸지? 왜 뒤바꾸는 거야? 라고 감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유가 있으시겠지. 뭔가 리더 미팅 하셨나 보다. 그럼 발빠르게 스폰서의 방향에 모이자 그럼 바로 모이는 거예요. 그냥 원종탁 사장님이 모입시다 뭐 합시다 그러면 그냥 생각을 버리고 알겠습니다. 일단 하겠습니다. 행동하고 나서 나중에 이해를 구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되게 노력해요. 정기적으로 카운셀링을 받는다. 잘 될 때는
막 연락도 많이 해요. 그런데 안 될 때 연락을 안 해요. 근데 안 될 때 고민거리를 가져가서 정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반드시 하시기를 바래요. 성과를 내신 분의 리더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십니다. 인스타그램만 보셔도 사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다 읽으실 거예요, 아마. 다 아실걸요? 카톡 프로필만 봐도, 카톡 글만 읽어도 어떤 상태인지 다 파악되실걸요?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전하기를 두려워한대요. 나는 나 스스로를 믿는데요. 사장님들 스스로를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스킨 회사와 시스템, 스폰서 사장님들은 사장님의 성공을 그 누구보다 믿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내 성공을 못 믿어요.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잘할 수 있어요.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해내실 거고 우리는 반드시 팀메이트가 된다니까요. 뉴스킨을 선택한 순간 성공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뭐부터 할 수 있지? 나 무조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2022년도에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